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플로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파이썬에 있는 컨트롤 플로우에는 컨디션, 조건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반복문이 있으니까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하기 전에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에서 쓸 수 있는 그 컨디션과 이터레이션에서 쓸 수 있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연산자인데요. 비교 연산자에는 equal, 그렇죠? 같다, 그리고 다르다, 이게 있을 수 있고요. 한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다와 같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equal에는 는 부호, 등호를 두 개를 연달아 쓴다는 건데요. 변수에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데 이제 등호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연산자에서 같다를 등호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다를 할 때는 항상 등호 두 개를 쓰고요. 다르다 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 등호를 써서 다르다라고 쓸 수 있고요. 왼쪽이 크다 할 때는 크다, 크거나 같다는 크다 기호 옆에 등호를 써주고요. 작거나 같다 또한 작거나 같다에 등호, 작다에 등호를 붙여줍니다. 간단히 이제 나오는 값들을 보면 1에 이제 1은 1과 같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죠. 비교 연산자의 특징은 이렇게 true와 false 로 나타내어지는 불리언 값을 리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언 값을 사용하는 이제 그 파이썬의 문법이 컨디션이 되는 거겠죠. 조건이 조건에 따라서 특정 구간에 이제 코드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그런 거에 쓰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요. 이제 숫자에 대한 비교를 봤었는데 문자열에 대한 비교도 보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한 비교는 이제 equal과 not equal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문자열의 크기를 사전수이 아니냐를 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크기 비교랑은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equal 파이썬 3는 파이썬 3와 같죠. 파이썬 3는 다릅니다. 이럴 때는 파이썬 3 true를 반환하겠죠. 그리고 포함을 나타내는 이는 참이죠. 그렇죠. 똑같이 한 캐릭터 문자뿐만 아니라 서브스트링 문자열 또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거에 반대되는 연산은 in 앞에 not을 붙여서 not인 경우에 포함되면 false로, 포함되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true와 한 가지 이렇게 문으로 한 가지 조건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조건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조건들로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을 우리는 논리 연산자라고 하고요. 논리 연산자는 크게 O와 연산자, AND에 가는 연산자, 그리고 not에 대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true 오화는 이제 다른 언어랑 다르게 오화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오화는 true 두 개가 true거나 둘 중 하나만 true를 가지고 있으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and 연산자 보겠습니다. and 연산자는 두 개 다 오화 한 마지막으로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를 반환하고요. 어느 것 하나 false가 되면 false를
이게 보시더라도 이 true가 돼 있는 거는 true가 들어온다는 거라기보다는 조건문이 여기에 하나 들어와서 조건문과 조건문을 연결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true 조건에 반대가 되겠고요. 또 나 같은 경우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럼 컨디션 가겠습니다. 조건문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if만 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true나 false를 내뱉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조건에 해당하면 이제 그 해당 코드 블록을 실행시키고, 그 조건이 false라면 s의 구문을 실행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조건이 true면 조건 블록을 실행하고 그 다음 조건이 true면 그 다음 조건 if, elif, else if를 줄임말이 elif 구문을 실행하고 이 elif는 이제 한 개 이상 쓸 수 있고 한 개 이상 쓸 수 있고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앞에 있는 조건 모두 만족시키지 않았을 때 else 블록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는 elif, if, elif, else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냥 숫자를 쓰기보다는 변수의 값을 저장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조건 하나 알아볼 텐데요. 이제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조건에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를 본다해서 짝수를 검출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0이냐? 0이면 짝수, 이게 0이 true면 짝수, false면 odd가 되겠죠. false.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는 이제 반대가 되는데 odd 이렇게 되겠죠. 이게 true면 false, 이게 false면 짝수가 되는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짝수와 홀수에 대한 건데 이렇게 조건 하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이제 한 개를 검출할 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미 홀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한번 넣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짝수일 경우는 짝수예요 라는 문장을 이 문이 조건이 참이 될 때 그 블록, if 블록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4를 넣고 if와 else 구문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2로 나눠서 0이 되면 짝수겠죠. 아니라면 두 가지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홀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이 나왔네요. 2분이 나왔다는 것은 이 조건이 참이라는 얘기고 그때는 if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가 true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뒷부분이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5 넣고 이제 elif를 쓸 거기 때문에 2가 아닌 3으로 나누게 3으로 나누겠습니다.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면 나머지가 리마인더인가요? 리마인더 2 이렇게 쓰겠습니다. 엘리프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같이 리마인더가 1인 구간이에요. 앞에 있는 조건이 전부 아니라면 맨 마지막에 else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하게 되면 5는 3으로 나는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2라고 나와 있고요. 0일 때는 else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구분하는 것 그게 조건문이고 영어로는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반복문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본질이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문이 굉장히 컴퓨터 중요해요. 항상 반복문이 없는 컴퓨터는 없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반복문을 보겠습니다. 반복문에는 두 개 있습니다. 포문과 포인문과 와일문이 있고 그리고 포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range라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range라는 내장 함수를 보면 help로 해서 이제 설명을 볼 수 있죠. 닥스트링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스탑을 넘기면 그렇죠. 0부터 스탑 마이너스 1까지 1을 증가시키면서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스탑을 주게 되면 10을 주게 되면 0부터 9까지 숫자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레인지 0부터 0과 0,10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포문을 할 때 설명을 할 건데 값을 하나씩 꺼낼 수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꺼내서 리스트에 펼쳐 넣게 되면 0부터 9까지 우리가 값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스타트와 스탑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5와 10을 준다면 펼쳐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빠를 텐데 5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1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보다 하나 작은 9까지 5부터 9까지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부등으로 표현해 볼까요? 5는 포함하고 넘버 n은 10보다 작은 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레인지의 스텝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슬라이스와 유사한 개념이죠. 만약에 3부터 10까지 한다면 3은 포함되고 9까지 숫자 중에 스텝을 만약에 3을 넣게 된다면 3부터 시작하니까 3씩 더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숫자의 범위는 n의 범위는 3부터 3은 포함하고 안에 있는 수들 중에서 3에 3씩 더해서 나온 수들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1, 10, 4 하면 1부터 9까지 4씩 더해서 나온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0보다 작은 수에서 이 조건에 맞는 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짝수랑 홀수는 어떻게 쉬운데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0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10이라고 하면 되겠죠. 0부터 10. 짝수는 0부터 시작하니까 2씩 커지면 짝수가 될 거고요. 1부터 시작하면 홀수가 될 겁니다. 시작하는 수에 따라서 그렇죠. 이 뒤에 스텝은 바뀌지 않겠죠. 시작하는 수에 따라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다면 이제 우리가 포문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포문의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변수 이터러블이라는 겁니다. 변수는 이제 이터러블이라는 것부터 먼저 보면 이터러블은 값을 하나씩 꺼내 올 수 있는 객체예요. 값을 하나씩 꺼내 올 수 있는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는 뭐냐면 이 변수는 하나의 공간인데 이터러블에서 하나씩 꺼내온 값들을 담아두는 공간입니다. 값을 꺼내온 값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로 쓰면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숫자를 받아들이고 레인지에서 10으로 쓰면은 0부터 9까지 숫자를 하나씩 꺼내 온다고 했죠. 그거를 럼에 이렇게 담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쓰고 반복될 그런 코드들을 이 안에 들여쓰기로 넣게 되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별 다른 연산을 하지 않고 넘버를 한번 넘 변수를 찍어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터러블 객체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올 수 있는 곳에서 그렇죠? 그 꺼내온 값을 변수 이름에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린터로 찍어 보니까 0부터 9까지 담기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레인지를 이터러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거를 펼치면 펼칠 수 있는 값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터러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번 포문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씩 봐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숫자와 그리고 문자열 분리형 배웠었죠. 그리고 자료 구조들 배웠어요. 우리가 이터러블을 같이 사용하는 값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문자열이 있습니다. 문자열과 이터레이션 반복문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료 구조 중에 거의 모든 거 리스트와 대표적으로 딕트와의 이제 반복문을 볼 거고 레인지에 관련된 반복문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in에서 보면은 in이 하나 쓰일 때는 어떤 거였죠? 포함되다, 그렇죠? 포함되면 true, 포함되지 않으면 false를 나타내는 애였어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앞에 for를 붙이면 뒤에 변수를 쓰게 되고 in python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달아 되어 있는 수는 어떻게 되냐면 문자 하나씩 꺼내와서 C에 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담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해를 하기보다는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외워서 쓰는 것도 아니고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똑같이 이제 리스트를 볼 텐데 리스트는 또한 값을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 이터러블 객체입니다. 그렇죠? 값을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숫자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꺼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딕트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딕트를 하나 정의를 하고 my 딕트 정의를 하고 테스트를 위해서 4개의 키를 넣으면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딕트가 있었어요. 포가 없는 in을 포함 연산자를 사용하면 뭐라고 했죠? 만약에 날로 쓰면 키 안에 그렇죠? 키 안에 A가 있습니까? 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직접 이게 키들 안에 있는지 검사하는 건지 직접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또한 값에서 찾기 위해서는 myDict에 values 하게 되면 true면 values 안에 포함되게 되면 true, 마이너스 100은 존재하지 않죠. values 하게 되면 false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myDict 그냥 쓰게 되면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키 값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담겨져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저는 여전히 키스라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수의 이름이 딕셔너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키스 해서 하는 게 디버깅 하거나 그 가독성 부분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에 있는 in 구문처럼 포함에 쓴 것처럼 여기서도 values 하면 값들을 하나씩 value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접대했던 것처럼 키와 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는 같이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일단은 뭘까요? A라고 할까요? A의 items 하게 돼서 프린트 하게 된다면
리턴하게 되냐면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키 앞에는 키, 뒤에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튜플을 하나씩 A에 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튜플의 성질 중에 우리가 패턴 매칭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키 값에 담고 하나는 밸류에 담아서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키와 밸류를 따로따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처럼 하나로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인덱싱이라는 것을 배웠죠. 튜플의 값들을 접근하는 거. 첫 번째 값을 접근할 때는 인덱스의 0번째,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해가지고 똑같은 값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각각의 변수로 받아오고 각각의 변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좀 더 가독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이해하기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됐고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문자열에서 캐릭터를 하나씩 받아올 때, 그렇죠? 이터러블이 파이썬도 이터러블이라는 거죠. 하나씩 문자를 가져올 수 있는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변수의 이름에 담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변수의 값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인덱스의 값의 순서에도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장 함수 이터러블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리턴하게 되냐면 그 캐릭터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인덱스도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의 줄임말이 i를 쓰고요. 캐릭터를 써서 얘도 또한 튜플을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각각 값을 i와 c에 저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쓰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 번째에 있는, 그렇죠? 인덱스로는 2인 세 번째에 있는 문자열만 가져오고 싶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값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덱스를 한꺼번에 알면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리스트도 같습니다. 리스트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는 일단 리스트 하나 만들죠. 넘버가 들어있고 그 리스트에는 1, 3, 5, 7 홀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씩 꺼내와서 앞쪽부터 이렇게 프린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도 각각의 값들 숫자뿐만 아니라 그 숫자의 순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패턴 매칭으로 각각의 인덱스를 받아올 수 있고요. 대부분은 리스트는 변수에 담겨서 저장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이룰 거냐면 뉴머로트 my 리스트 이런 형태로 이뤄서 i와 num을 받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홀수만 출력하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홀수만 출력하라, 홀수 번째만 출력하라고 했을 때 i를 2로 나눠서 홀수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레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숫자를 찍어보는 것만 있나요? 찍어보는 것만 있으니까 레인지도 이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리스트나 이터러블을 가지고서 하는 반복문이 있는 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반복문 중에는 그냥 횟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진 반복문에서는 10번 실행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10번 나는 헬로 인사를 하고 싶다,
그렇죠? 횟수가 정해진 방공문에서는 range를 쓰곤 합니다. 그리고 횟수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하려면 1부터 6까지 뭐 이러면은 뭐 헬로우에 이제 번호를 붙여줄 수 있겠죠. 포맷 스트링 사용. 번째 해보고 두 번째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숫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하나 더 해볼까요? 홀수번 찍어볼까요? 홀수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까지 두 개씩 띄었으면 이제 홀수로 이렇게 값들로 어떠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반복문과 if문, 컨디션문의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거와 다른 반복문에서 하나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두 개의 키워드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continue라는 키워드와 break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건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번 수행한다고 보면 세 번째 정도 수행했을 때 continue를 만나면 그 이하 continue에서 바로 다음 반복문을 수행합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바로 포함되어 있는 해당 반복문을 하게 됩니다. 설명 이렇게 썼지만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그렇죠. 5번 수행해 볼게요. 때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근데 세 번째 인덱스가 세 번째에서 인덱스가 2겠죠. 우리는 건너뛸 거예요. 그 해당 반복문을 건너뛴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i 하면 되겠죠. 보시면 0, 1, 3, 4라고 돼 있어요. 왜죠? 컨티뉴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0일 때는 2가 아니니까 넘어가니까 프린트 하고요. 1일 때도 그냥 if가 false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2일 때는 얘가 true가 돼서 continue를 실행합니다. continue를 만나는 순간 이 밑에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요. 그렇죠? 뭐가 나오든 실행하지 않고요. 코드가 얼마나 길든 상관없이 2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그 반복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실행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실행했었는데 만나면 바로 다음번 2니까 3으로 가서 3을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while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보겠습니다. 0이고 포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0번 수행하는데 이 n에 1을 하나씩 더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하고 1을 한 이런 수행을 한다고 보면은 10개 찍히게 돼요. 맞나요? 근데 여기다가 if n이 5일 때 브레이크 하게 되면 n이 5일 때 그렇죠. n을 4까지 우리가 프린트 0 하고 하나 증가했고 1 하나 증가했고 그렇게 증가해서 5가 돼서 4가 돼서 이제 하나 더해서 5가 됐을 때 브레이크를 만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 반복문 전체를 중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애프터 다시 실행하게 되면 반복문을 중단하고 그 다음 코드부터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포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복문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 그리고 람다를 정리해서 파이썬 다른 그런 도구들 예를 들어서 판다스라든지 데이터 분석에서 뭐 그 시각화를 한다든지 또는 오픈 CV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다룬다든지 또는 웹 크롤링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파이썬을 알아야 되는데 파이썬의 전체를 공부하는 것 거기 그런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에서 파이썬의 전체를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필요한 또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음, 다음 이제 함수에서 뵙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